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이고요. 오늘 영상 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화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한 상태여서 제가 전화 공포증을 처음 겪게 된 계기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영상 일기를 켜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전화공포증을 아주 극심하게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역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를 하던 시절인데요.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전화를 무서워했어요. 그때 제가 해양과 관련된 로컬 다큐멘터리 팀에 소속이 되어서 제 인생 첫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방송 작가의 흐름이 어떠냐면 막내 작가를 하고 막내 작가에서 서브로 올라가고 서브에서 메인 작가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방송 작가가 이제 되는데, 근데 막내 작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원고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 섭외진들을 전화를 다 돌려서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좀 방송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메인 작가님이나 서브 작가님, 원고를 쓰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게 로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좀 특색이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좀 지역 위주로, 지역민들을 위주로 섭외 전화를 많이 했고, 또 해양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항상 전화를 하면 나 6시 내 고향 출연해가지고 너무 데여서 나 방송 출연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섭외하기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섭외하기 힘든 이유가 지역방송국에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써서 바닷가로 나가서 조업을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을 하면 그분들에게 출연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많지가 않으니까 방송 출연을 달갑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송 출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방송국에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흘 내내 씹혀요. 그래서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려도 처음에 제 목소리나 이제 첫 마디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도 제 핸드폰 연락을 받지 않아요. 정말 심할 때는 아예 제 전화 연락처를 수신 차단을 해놓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심하면 쌍욕을 하기도 했어요, 전화로. 막내 방송작가로 할 때는 나이가 20대니까 그런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 전화들이. 그래서 그때 진짜 전화공포증을 심하게 겪었어요. 전화공포증의 증상은 가장 첫째로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좀 공포스럽다? 이런 감정이 되게 크게 드는 거고, 그리고 말실수를 할까봐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고 날이 서 있는 사람인데 더 화가 많이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도 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면지 같은 데다가 빼곡하게 적어요. 우선 전화를 해서 인사를 먼저 한다. 내가 어디 소속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인지를 말한다. 섭외가 가능한지 물어본다.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를 진짜 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을 매겨가면서 이면지에 빼곡하게 적어서 전화를 했어요.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말실수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전화를 하는 게. 그래서 한동안은 문자로 말하는 게 진짜 편했어요. 그 업무적으로 할 때는. 왜냐면 문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서론 본론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면 저도 정리를 하는 게 편하니까. 질문할 내용을 1번, 2번, 3번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요청드립니다를 그렇게 정리해서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방송 작가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몇 년간은 계속 그런 문자로 업무를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 공포증을 완전히 극복했냐? 전화 공포증은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 막 너무 떨면서 막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나 불안감 같은 거는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느꼈던 게 가장 최근에 업무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메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너무 답답하다. 빨리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 수화기를 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그 방송 작가 때 느꼈던 전화 공포증을 극복했네? 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됐거든요. 전화 공포증을 극복하게 된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메모하는 습관이고, 그리고 하나는 전화할 때의 상대방에게 말하는 태도,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의 심적 부담을 내려놓는 나만의 의식?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 메모하는 습관은 말 그대로 내가 전화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를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건데요. 진짜 예전처럼 엄청 심하게 이면지에다가 이거 물어보고 이거 안 됐을 때 이거 물어보고 이거 안 됐을 때 이거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까지 순서를까지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요청할지를 정확하게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만 적어놓고 전화를 하는데요. 이제 2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전화 예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전화 예절이 그냥 상대방을 좋게 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2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전화를 했을 때 대화의 사이사이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저기요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이름을 안다면 누구누구씨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름을 잘 모르거나 되게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거나 조금 이럴 때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단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과 질문 사이에 넘어갈 때, 아니면 통화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실례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라든지 감사합니다 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한다라는 의미, 전화 통화의 예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조금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진짜 제 자신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건데, 우선은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에서의 뭔가 예절이나 화법, 말을 절지 않게 스피치 연습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화 공포증을 이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역시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하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면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존재나 무슨 신이나 이런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화 통화를 듣는 사람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왜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항상 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렇게 겁을 먹어하는가? 부담스러워하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전화를 걸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면 그런 자기 의식, 자기 최면 같은 거를 많이 걸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그 상대방이 한번 돼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전화가 온 사람이 너무 긴장해 있거나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하거나 뭔가 겁에 질려 있거나 이러면 제가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최대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럼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전화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냥 난 이 사람과 기분 좋은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기분 좋은 전화를 하는 거야 라는 뭔가 자기 최면을 가지고 처음에 전화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기분 좋은 전화를 마무리를 할 때는
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같은 멘트를 한번 하면서 다음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 기분 좋은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전화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옛날에는 전화를 받을 때나 아니면 어디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진짜 어디 무슨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긴장해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전화를 했는데 내가 너무 뭐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상으로 선생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제 자신에게는 좀 많이 발전한 그런 전화 공포증을 이겨내고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화 공포증을 극복한 저의 사연을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얘기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냥 속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도 보시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기분 좋은 통화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금씩 즐거운 삶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7월 28일의 영상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